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9 바둑대상이 12월 30일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바둑대상 시상식에는 1년간 다양한 활약을 펼친 기사들이 총출동했는데요. 임채정 한국기원 총재를 비롯한 수많은 바둑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올해 바둑대상은 총 16개 부문으로 시상했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남자 다승상, 승률상, 연승상 3개 부문을 수상하면서 3관왕에 올랐고 최정 구단은 여자 다승상, 승률상, 연승상에 더불어 인기상, 여자 기사상을 수상하면서 무려 5관왕에 올랐습니다. 시니어 기사상은 2019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에서 전승을 기록한 김수장 구단이 수상했고 남녀 최우수 신인상에는 박상진 4단과 허서연 초단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대망의 최우수 기사상 후보에는 총 4명의 기사가 올랐는데요. 월드바둑 챔피언십, 춘남배, 용성전, 바둑TV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랭킹 1위 박정환 구단과 제37기 KBS 바둑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꾸준한 활약을 선보인 신민준 구단, 맥신 커피배, GS 칼텍스배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박정환 구단과 랭킹 1, 2위의 자리를 다투는 신진서 구단, 천태삼배, 국룡산 병성배, 오청원배 등 세계 여자대회를 석권한 최정 구단이었습니다. 한국기원 임채정 총재가 최우수 기사상을 시상했는데요. 2019 한국대상 최우수 기사상 박정환 구단 축하드립니다. 저보다는 최정 선수의 활약이 오래 너무 눈부셔서 최정 선수에게 좀 미안하기도 한데 일단 너무 좋고요. 항상 좀 바둑 팬분들에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좀 격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16개 부문에서 시상을 모두 마친 바둑대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치훈 구단이 이끄는 KH에너지가 시니어 바둑리그에서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12월 27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2019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이 열렸는데요. KH에너지와 의왕인플러스가 우승 경쟁을 벌였습니다. 정규리그 1위로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한 KH에너지는 1차전에서 의왕인플러스에게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2차전 1국에 나선 조치훈 구단이 김종준 8단을 불개로 꺾어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2국에서는 의왕인플러스의 에이스 서봉수 구단이 강훈 구단을 물리치고 1대1을 만들었는데요. 마지막 3국에서는 장수영 구단이 조대현 구단을 꺾으며 2대1 승리로 챔피언 결정전을 마감했습니다. KH에너지는 창단 첫 해인 2017년부터 3년 연속 우승을 일궈내며 우승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조치훈 구단은 정규리그 11연승을 포함해 올 시즌 13승 무패로 퍼펙트를 달성하며 팀 승리의 견인차가 됐습니다. 네 번째 시즌을 보는 시니어 바둑리그는 김포 원봉 루헨스의 김수장 구단이 정규리그 14승으로 다승상 주인공이 됐으며 MVP는 팬과 기자단 투표로 선정합니다. 개막식은 1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돌부처 이창호 구단이 중국 바오산 용즈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중국 바둑협회와 윈난성 체육국이 주최 주관한 중국 바오산 용즈배는 한중일의 바둑마스터 4인 간의 초청전입니다. 4강 초청 토너먼트로 열린 이번 대회는 이창호 구단을 비롯해 중국의 마샤오춘, 창하오 구단, 일본의 다카오 신지 구단이 참가했는데요. 12월 26일 중국 윈난성 바오산시에서 열린 중국 바오산 용즈배 결승에서 이창호 구단과 일본의 다카오 신지 구단이 만났습니다.
전날 열린 4강전에서 중국의 마샤오춘 구단에게 승리를 거둔 이창호 구단과 창하오 구단에게 역전승한 다카오 신지 구단의 대결. 두 선수는 무려 10년 8개월 만에 마주 앉았는데요. 이창호 구단이 297수 만에 불계승을 거두면서 대회 초대 챔피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동안 통산 140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린 이창호 구단은 오랜만에 국제대회 정상에 오르며 바둑 전설의 명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2019 조아바이톤베 루키 리그가 뜨거웠던 4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바둑의 미래를 이끌 주인공들의 경연장인 2019 조아바이톤베 루키 리그는 지난해 창설되어 올해 2회를 맞았습니다. (2002년) 이후 출생한 1명의 프로기사와 3명의 아마추어로 구성한 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9월 개막했는데요. 더블리그 14라운드 56경기 168대 9구로 4개월 동안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리그 중반까지 우승 행방을 알 수 없었던 루키리그는 12월 28일 13라운드에서 파주 한올 MNC가 서울 양천대일 바둑도장을 3대 0으로 꺾고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12월 29일) 서울 한국기원에서는 2019 조아바이톤베 루키리그의 14라운드와 폐막식이 함께 열렸는데요. 폐막식에는 8개 팀 선수단을 비롯해 손준영 조아제약 전무이사, 한국기원의 김영삼 사무총장과 손근기 프로기사 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치열한 경합으로 리그를 뜨겁게 달궈줄 선수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패기 덕분에 바둑 유망주들의 기회의 장이 되고자 했던 대회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상은 개인 시상과 단체 시상으로 진행됐는데요. 다승상은 11승 3패를 올린 파주 한올 MNC의 권효진 초단이, 조아제약에서 선정한 조아바이톤상은 서울 양천대일 바둑도장의 양유준 초단에게 돌아갔습니다. 단체 시상에서는 우승팀 파주 한올 MNC가 2천만 원, 준우승팀 서울 양천대일 바둑도장이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각각 트로피와 함께 수상했습니다. 미래 바둑 스타들의 뜨거운 열전이었던 2019 조아바이톤베 루키리그는 내년을 기약하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루키리그 화이팅!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3라운드에서 켑스, 한국물가정보, 셀트리온, 포스코케미칼이 1승을 추가했습니다. 12월 26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펼쳐진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3라운드 1경기에서는 킥스와 수려한 합천이 맞붙었습니다. 6승 4패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수려한 합천과 6승 5패로 3위에 올라있는 킥스의 대결.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맞바뀔 수 있는 일전이었는데요. 전반기에는 킥스가 3대2로 이긴 바 있습니다. 이국 장고대국은 킥스의 강승민 6단과 수려한 합천의 박종훈 4단의 대결이었는데요. 힘대결의 양상을 보였던 승부는 강승민 6단이 2단 타개에 성공하면서 박종훈 4단을 흑불개로 제압했습니다. 킥스가 선제승으로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는데요. 1국 장고대국에서는 킥스의 백홍석 9단과 수려한 합천의 박상진 4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베테랑 백홍석 9단과 신입생 박상진 4단 간의 3지명 맞대결. 킥스의 상승세에 큰 몫을 하고 있는 백홍석 9단은 3경기 연속 등판한 장고판에서도 승리하며 시즌 5연승을 달성했습니다.
킥스가 2대 0으로 승부의 격차를 벌려가는 가운데 속기 3국에서는 킥스의 김지석 구단과 수려한 합천의 박승화 8단이 대결을 펼쳤는데요. 박승화 8단에게 오전 5승을 기록 중이었던 김지석 구단. 방심했던 탓인지 박승화 8단의 추격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있는 것까지 선수를 할 수 네. 있죠. 이렇게 끝내기 하면 괜찮죠. 점점 수상해집니다. 지금 여기가 아무것도 없다면 백이 오히려 지금 다급해진 것 같아요. 이바둑이 이렇게 됩니까? 뒤로 이을 네. 수밖에 없었군요. 차단을 하는 거는 안 됐습니다. 안 되는 수였고 기가 막힌 수가 기다리고 있었고 박승환 선수가 냉정하게 지금 다 막아낸 것 같아요. 자, 흑이 여기를 가만히 호구를 쳤고요. 백이 네. 이쪽을 따냈습니다. 흑이 여기를 왜 다 정리를 안 해두었을까요? 선수를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쪽을 호구 쳤고요. 찌르고 막았습니다. 지금 여기를 들어갈까 말까를 지금 고민을 해야 고민하고 되는데 있는 걸까요? 네. 한 수 늘어진 패인데 근데 흑의 입장에서도 조금 늦었어요. 시기가. 아까 뭐 이런 거 젖히는 수 다 패감으로 쓸 수 있을 때 아예 그냥 한 수 늘어진 패를 결행해버렸어도 백이 이 패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 흑의 입장에서는 거의 꽃놀이 패고 백은 패감이 몇 개 없는 데다가 흑은 이 패를 이기면 그냥 승부가 끝이거든요. 지금은 패를 들어가기에는 패감을 이미 많이 없애놨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수들도 지금 다 패감을 없애는 수이기 네. 때문에 박승화 선수는 들어갈 생각이 없는 거네요. 집으로 가겠다는 뜻이고 집으로 가려고 했더라도 이런 수는 끝내기로라도 여기를 다 이어서 결정을 다 지어놨어야죠. 김지석 구단의 승리로 킥스는 3대 0으로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었는데요. 속기 5국은 킥스의 김상천 2단과 수려한 합천의 박용훈 9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퓨처스 김상천 2단의 두 번째 등판이었는데요. 주장 박용훈 9단의 벽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수려한 합천이 1승을 추가하며 팀 승부는 3대 1이 되었는데요. 속기 4국에서는 킥스의 윤준상 9단과 수려한 합천의 이지현 9단이 맞붙었습니다. 이지명 맞대결은 기세가 부딪힌 전투바둑 양상을 보였습니다. 난해한 접전 끝에 이지현 9단이 승리하면서 팀 스코어는 3대 2가 되었지만 킥스가 승리했습니다. 참가팀 가운데 평균 연령이 가장 높다는 킥스는 13라운드에서 베테랑들이 관록을 발휘하면서 스트레이트 승리를 거뒀는데요. 7승 5패로 2위를 기록하면서 선두 추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3라운드) 2경기는 한국물가정보와 사이버오로가 맞붙었습니다. 3연승을 달리고 있는 1위 팀과 2연패를 기록 중인 7위 팀 간의 대결. 전반기엔 한국물가정보가 4대 1로 승리한 바 있는데요. 속기 3국에서는 한국물가정보의 신민준 9단과 사이버오로의 설현준 5단이 맞붙었습니다. 99년생 동갑내기지만 랭킹과 지명, 상대 전적 5승 1패 등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신민준 9단. 하변에서 역습으로 설현준 5단의 대마를 잡으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한국물가정보가 선제승을 거둔 가운데 이국 장고대국에서는 한국물가정보의 안정기 5단과 사이버오로의 한웅규 7단이 맞붙었습니다. 한웅규 7단은 올 시즌 두 번째 등판에서 안정기 5단에게 한 집 반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첫 승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팀 승부를 1대1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1국 장고대국에서는 한국물가정보의 박하민 7단과 사이버오로의 문유빈 3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98년생 동갑내기이자 양팀이 자랑하는 신예들의 대결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는데요. 박하민 7단은 330수까지 가는 격전 끝에 문유빈 2단을 한 집 반 차로 눌렀습니다. 5시간 35분이라는 시즌 최장 기록을 세웠는데요. 박하민 7단의 승리로 한국물가정보가 2대1로 앞서 나간 상황에서 속기 5국은 한국물가정보의 강동윤 9단과 사이버오로의 홍성지 9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장고에서 속기로 자리를 바꾼 이지명 리턴 매치. 전반기 대결에서 홍성지 구단에게 승리했던 강동윤 구단은 6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요. 홍성지 구단의 유려한 경기 운영으로 상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홍성지 구단이 강동윤 구단의 7연승을 저지하며 승부를 2대2 원점으로 되돌렸는데요. 승부처가 된 속기 4국은 한국물가정보의 허영호 구단과 사이버오로의 나현 구단의 대결이었습니다. 팀의 맏형 허영호 구단이 우세한 가운데 나현 구단이 형세를 뒤집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지만 결과를 뒤집을 순 없었습니다. 허영호 구단의 승리로 한국물가정보가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주전 선수 5명이 골고루 실력을 발휘하며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하고 있는 한국물가정보는 9승 3패를 기록하면서 1위를 굳혔는데요. 포스트 시즌을 향해 계속 질주 중입니다. (13라운드) 3경기는 셀트리온과 홈앤쇼핑의 대결이었습니다. 5승 5패로 5위에 오른 홈앤쇼핑과 5승 6패로 6위를 기록 중인 셀트리온의 승부. 두 팀 모두 1승이 간절한 상황이었는데요. 전반기에서는 홈앤쇼핑이 3대2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1국 장고대국에서는 셀트리온의 조한승 9단과 홈앤쇼핑의 한태희 6단이 대결을 벌였습니다. 양팀의 장고판 주자로 자리매김한 두 기사의 대결에서 중반 이후부터 리드를 잡아나간 조한승 9단이 승리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선취점을 거둔 가운데 속기 3국은 셀트리온의 한상훈 8단과 홈앤쇼핑의 한승주 6단이 마주 앉았는데요. 5연패의 부진에 빠져있던 한상훈 8단. 초중반 대국을 리드했지만 막판 한승주 6단의 역습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한승주 6단이 3연승을 달리면서 팀 승부는 1대1 원점으로 돌아갔는데요. 2국 장고대국에서는 셀트리온의 이호승 4단과 홈앤쇼핑의 이영구 9단이 대결을 펼쳤습니다. 퓨처스 이호승 4단의 올 시즌 4번째 등판이었는데요. 랭킹에 있어서 이호승 4단은 71위, 주장인 이영구 9단은 12위로 어려운 경기를 예상했었습니다. 예측대로 중반까지는 이영구 9단이 심리에서 큰 우위를 점했는데요. 이호승 4단이 우하기에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이호승 4단의 놀라운 역전승으로 셀트리온이 2대1로 앞서는 가운데 속기 4국에서는 셀트리온의 신진서 9단과 홈앤쇼핑의 신재익 3단이 대결을 펼쳤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변상일 9단을 꺾는 등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신재익 3단이었지만 신진서 9단과의 승부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69수 만에 불개패했는데요. 올 시즌 12전 전승을 올리면서 리그의 제왕으로 거듭난 신진서 9단 덕분에 셀트리온이 3대1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속기 5국은 셀트리온의 최정 9단과 홈앤쇼핑의 김명훈 7단의 대결이었습니다. 김명훈 7단을 상대로 전반기에 서력전에 나선 최정 9단은 초반 포석의 열세를 중반 들어 따라잡았는데요. 그러나 김명훈 7단이 최정 9단과의 대결에서 3전 전승을 올리면서 홈앤쇼핑이 1승을 추가했지만 결과는 3대2로 셀트리온이 승리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악몽 같은 4연패를 탈출한 셀트리온은 2연승으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6승 6패로 5할 승률에 복귀하며 포스트 시즌행 마지노선인 5위에 올랐습니다. (13라운드) 4경기는 포스코 케미칼과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이었습니다. 두 팀은 2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을 다퉜던 강팀이었는데요. 올해는 나란히 4승 7패에 머물고 있습니다. 8패가 되는 순간 남은 경기를 모두 이기더라도 자력 진출이 미지수이기에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이었는데요. 전반기엔 포스코 케미칼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속기 3국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의 최철한 9단과 정관장 황진단의 진시영 7단이 격돌했습니다. 전반기 때 힘싸움 끝에 대마를 잡고 끝냈던 최철한 9단.
이번에는 120집이 넘는 일방가를 선보이며 승리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좋은 시작을 알렸는데요. 2국 장고대국은 포스코 케미칼의 김세동 7단과 정관장 황진단의 이창호 9단의 대결이었습니다. 바오삼배를 우승하며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이창호 9단은 하변에서의 잘못된 처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퓨처스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이 등판하면서도 승리가 없었던 김세동 7단은 이번 대국에서 첫 승을 올렸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2대0으로 승부의 격차를 벌려나갔습니다. 1국 장고대국은 포스코 케미칼의 박건호 4단과 정관장 황진단의 이동훈 9단의 대결이었는데요. 전반기에 이동훈 9단을 잡은 후 8연패의 늪에 빠진 박건호 4단과 패배 이후 6연승을 달린 이동훈 9단의 리턴 매치였는데요. 2달 만에 제외해서 150수까지는 박건호 4단이 반상을 지배했으나 이후 이동훈 9단의 동무대였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이 1승을 확보하면서 추격을 시작한 가운데 속기 4국은 포스코 케미칼의 변상일 9단과 정관장 황진단의 박진솔 9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상대 전적 5전 5승으로 박진솔 9단에게 유독 강한 변상일 9단은 전반기에 이은 또 한 번의 승리로 천적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3대1로 승리를 결정지은 가운데 속기 5국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의 이창석 5단과 정관장 황진단의 윤찬희 8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올 시즌 최악의 부진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를 보인 윤찬희 8단은 이번 경기에서도 이창석 5단을 꺾었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이 1승을 더 추가했지만 최종 스코어는 3대2로 포스코 케미칼이 승리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3연패를 탈출하는 기쁨을 맛보며 5승 7패로 7위에 올라섰습니다. 중위권 싸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불씨를 살리며 다음 라운드의 필승을 다짐하게 됐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4라운드는 정관장 황진단과 홈앤쇼핑의 대결로 시작되는데요. 1월 2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바둑TV에서 생중계합니다.